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사회의 심연에 덫을 놓고 그곳에 발을 들인 악한들을 잡아먹는 검은 거미. 그게 바로 나다. 인생에서 타인에게 쏟는 애정, 그 대부분은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게 실상이다. 사오리 짱이 연예계를 은퇴한다고? 그것도 어떤 배우놈이랑 혼전 임신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쏟아부었는데. 야, 우리 오늘 밤에 한잔하자.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바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예외는 존재한다. 말도 안 되는 상상에 매몰된 사람들이 말이다. 용서 못해. 내가 질 얼마나 사랑했는데 다른 놈한테 몸을 내줘. 벌레 같은 년, 날 배신한 것은 치러야지. 그 더러운 몸을 갈게 찢어주겠어. 그들은 자신의 일그러진 상상에 기인한 복수심에 불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만다. 그 분노와 집착은 실로 대단해서 때로는 스토커 마냥 상대의 개인정보에까지 손을 대기도 하며. 아가야, 엄마는 우리 아가랑 빨리 만나고 싶어. 찾았다. 저 배신자. 저기가 찾아가는 슈퍼인가 보군. 추악한 복수를 이루기 위해 피해자를 철저하게 조사하기도 한다. 그리고 피해자를 덮쳐오는 악한의 칼. 감히 날 배신해! 찍어! 네 새끼도 다 죽여버릴 거야! 인간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들의 분노에 대항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법을 피해 무법지대로 도망간 자가 갈 곳은 없다. 날 배신한 그년이 잘못한 거라고. 난 아무 잘못 없어. 괜찮아. 아무도 날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면 돼. 에바,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지? 왜냐하면 그들이 도망쳐간 그 심연에는 이 이준 시게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내리는 심판은 사법의 그것과는 달리 자비 하나 없다. 네 그 썩어 빠진 내장을 전부 긁어내주마. 피해자의 그리고 그 유족의 원통한 마음을 수백 수천 배로 갚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문 소믈리의 사명이다. 그런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내 곁에는 풀지 못한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온다.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날 찾아온 사람은 모두가 한 번쯤은 본 적 있는 유명 여배우였다. 단정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인기를 끈 그녀는 생기를 잃은 채 야위고 헬쓱해진 모습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그 짐승 같은 자식한테 짓밟힌 제 딸의 복수를 해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엔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원한이 서려 있었다. 의뢰인에겐 19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10년 전 이혼한 이후 줄곧 둘이 살았다고 했다. 나 오디션 붙었대! 뭐? 어떻게 우리 딸 정말 잘됐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미모도 한몫한 덕인지 그녀는 대형 모델 에이전시에 소속돼 있었다고 한다. 그녀의 딸은 톱 모델이 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레슨을 받았다. 엄마, 나 레슨 갔다 올게.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잘 갔다 와. 연예계가 얼마나 혹독한 곳인지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딸이 걱정되면서도 마음 깊이 그녀를 응원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의 삶에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게 된다. 오늘은 꽤 늦네. 평소라면 이미 돌아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레슨에 간다고 집을 나선 딸이 밤 11시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레슨을 받느라고 늦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연락도 없이 늦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따님분이라면 한참 전에 갔는데요. 정말인가요? 소속 사무실에 전화해봤지만 여전히 딸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 딸과도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걱정이 된 의뢰인이 밖으로 나가보자 우편함에 우편물이 하나 들어있었다. 이런 시간에 웬 우편물이... 우편함에서 꺼내어든 봉투는 무언가 들어있는 듯 가운데가 부풀어 있었고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자 의뢰인은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내용물을 보게 된다.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건 바로 젊은 여성의 잘린 손가락이었던 것이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 손가락은 그녀의 딸의 것이란 걸. 동봉되어 있던 편지에는 몸값으로 3천만 엔을 내놓으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그리고 3일 안에 돈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딸을 죽이겠다고도 적혀 있었다. 그녀의 딸은 레슨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에게 유기되고 만 것이다. 자랑하지 말고 빨리 타! 이 엄마를 원망이라! 이건 누가 봐도 유명 연예인의 딸인 걸 알고 버린 범행이었다. 손가락을 잘라보낸 잔악함과 딸의 목숨을 생각하면 경찰에 연락할 수도 없었다. 그녀가 대중의 인기를 누린 건 15년 전. 지금의 나한테 그런 돈이 있으니까. 하지만 의뢰인은 돈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3일 뒤 의뢰인은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얼마를 빌린 뒤 남은 돈은 대출을 받아 어찌저찌 돈을 마련했다. 자인가? 딸의 핸드폰으로 연락해온 범인이 지정해준 장소로 가자 차가 한 대 서 있었다. 의뢰인이 창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한 남자가 차 문을 열고 나왔다. 돈은 여기 3천만 엔이에요. 의뢰인은 돈을 건네면 곧바로 딸을 보내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남자는 금액을 확인한 뒤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뜨려고 했다. 잠시만요. 제 딸은요? 약속했잖아요. 당황한 의뢰인이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내 그렇게 외치자 믿을 수 없는 답이 돌아왔다. 이 멍청한 아줌마가 내가 언제 바로 돌려보내준다고 했나? 딸을 돌려받고 싶으면 다시 1억엔 구해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범인의 요구. 이럴 수는 없어. 그때 의뢰인은 깨달았다. 그 남자는 자신의 딸을 돌려보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이미 3천만 엔을 준비하기 위해 대출을 한 의뢰인이 추가로 1억 엔을 준비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1억엔 어쩌지? 어쩌면 좋지? 만에 하나 이 일이 언론에 알려져 뉴스를 타게 된다면 딸을 죽일 게 분명했다. 그날부터 그녀의 딸은 형언하기 힘든 지옥의 나날들을 보내야 했다. 돈도 받았겠다. 어디 즐겨볼까? 귀엽네? 그녀를 향한 범인들의 자비 없는 폭행이 이어졌고 여성으로서의 존엄마저 짓밟히고 만 것이다. 혹시라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걸 범인이 알게 되면 딸이 죽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남은 방법은 없었다. 제 딸이 유괴됐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제 딸을 죽인다고.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그로부터 2주가 지나도 경찰은 범인의 그림자조차 잡지 못했고 조사도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게 오셨군요. 네, 하지만 이미 2주나 지났으니 그 녀석들이라면 증거인멸을 위해 제 딸을 이미 죽였겠죠. 엄마이기에 절대 입에 담고 싶지 않았을 그 말. 그 말을 의뢰인은 힘겹게 내뱉었다. 그 직후 의뢰인의 얼굴은 사람의 것이 아닌 형상을 띠었다. 어째서 아무런 죄도 없는 내 딸아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해. 돈더위를 위해 내 딸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악마 새끼들은 다 죽여버려야 해. 불합리하게 딸을 잃은 엄마의 원념. 그건 마치 말 그대로 피를 토할 정도의 절규였다. 범인은 얼굴조차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 갸냘픈 손을 뿌리칠 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원념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악인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문 소믈리의 사명.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을 이용해 자기 손은 더럽히지 않고 해악을 저지르다니. 이 가짜는 녀석들에게 진정한 악마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지. 대가는
니놈들의 절망하는 비명과 그 더러운 목숨으로 받겠다. 이런 종류의 정보라면 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야쿠자에게 정보를 의뢰했다. 이주인 씨의 부탁이라면 거절할 수 없죠. 미안하군, 카부토. 최근 눈에 띄게 위세가 좋아진 사람이 있다면 알려줬으면 하는데, 약은 약장수에게 맡기라고 뒷세계 정보는 뒷세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다. 소문은 들어봤습니다. N구 쪽에 한굴의 녀석들이 집단을 이뤄서 사람을 유괴해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역시 그랬나. 고맙네, 카부토. 이 남자가 가진 범죄 조직의 정보망과 후각은 탑 클래스다. 소문이 들은 게 다라고 하지만 그의 입을 통한 이야기들은 거의 틀리는 법이 없다. 그리고 그 녀석들 여자에 미쳐 있어서 분명 비비아라는 클럽에 돈 좀 썼을 겁니다. 유괴에서 얻은 돈으로 여자랑 놀아나고 있더라. 그 녀석들은 인간도 뭣도 아니군. 하지만 여색을 즐긴다면 유인해내는 건 일도 아니겠어. 그런데 카부토, 요즘 꽤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설마 너도 녀석들처럼 쓸데없는 장난을 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럼요, 이주인 씨. 눈에 지금 살기가... 제발 진정하십시오. 뒷세계에 몸담은 녀석들은 가끔 길을 꺾어놓지 않으면 자칫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 물론 그에겐 오늘 한 가지 빚을 졌지만, 며칠 뒤 나는 뒷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프로 호스티스인 엠마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어떻게 그런 비열한 짓을... 알았어, 나도 도울게. 고맙군, 엠마.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만난다면 녀석들을 이 호텔로 데려와줘. 그렇게 그들이 자주 가는 단골 클럽에 엠마를 심어놨다. 의뢰인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정보, 그건 녀석의 눈 밑에 난 점. 내가 여기 큰 손이야. 빨리 애들 안 데리고 와. 지금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클럽에 잠입한 지 3일째 녀석이 나타났다. 이 남자 눈 밑에 점이 있어. 오, 너 좀 예쁘다. 이런 애가 있는 줄은 몰랐네. 난 당신같이 멋진 남자가 좋더라. 돈을 좋아하거든. 하하, 그래? 내가 우리 조직 리더라서 말이야. 3천만 엔 정도는 우습지도 않게 벌어들이지. 멍청하게 들떠서 나불나불 대는 걸 보니 분명 이 녀석의 주범이 틀림없었다. 이어서 그녀는 우아하게 다음 단계로 그를 이끌었다. 멍청하긴. 그럼 나랑 같이 나갈래? 엄청 적극적이네. 좋아, 어디 오늘 밤 제대로 놀아보자고. 수고했어, 엠마. 가자, 루카와. 네, 어리석긴. 아름다운 장미엔 가시가 있는 법인 걸 모르나 보군. 조금 기다리자 엠마와 함께 멍청한 얼굴을 한 남자가 나타났다. 자, 그럼 바로 도킹 시작해볼까? 뭐가 그렇게 급해? 내가 오늘 밤에 천국으로 보내줄게. 근데 어쩌지? 난 오늘 지옥에 가게 될 것 같은데? 하반신에 피도 정신도 쏠려있는 남자를 잡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누구야? 나. 죄인을 인도하러 온 염라다. 지옥에서 후회하게 해주마. 내가 좋아하는 건 아름다운 돈이란다? 너 같은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돈은 관심 없어? 엠마가 녀석의 귀에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런 다음 나는 남자를 고문 장소로 데리고 갔다. 이번 고문 장소는 평소 사용하던 곳이 아닌 무언가가 살고 있는 거대한 케이지다. 그런 짓을 하고도 잘도 자는군. 구역질 나는 녀석. 잠든 녀석의 숨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이제 슬슬 깨워야겠군. 나는 끓는 물을 부어 자는 그 녀석을 강제로 깨웠다. 이봐, 이제 일어나라고. 너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두고 봐,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너 반드시 찢어 죽여버린다. 두고 봐라. 어리석긴. 너에게 다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어째서 악한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의미도 없는 말들을 찢어대는 건지.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2주 전에 19살짜리 소녀를 유괴하고 그 부모에게서 몸값을 받은 게 너 맞나? 솔직히 대답해. 난 그런 거 몰라. 빨리 풀라고. 이거 범죄야. 잘도 그런 말을. 거짓말쟁이에겐 고통과 절망을 선물해줘야겠어. 다음은 무릎이다. 일단 양팔과 양다리를 으깨어 놨다. 움직이지 못하게 했으니 이제 조금은 솔직해졌겠지. 다시 한번 묻지. 아무 죄도 없는 가족을 지옥으로 떠민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은 느끼고 있는 거겠지. 몰라. 아프다고. 그러게 달라는 대로 1억엔 줬으면 될 거 아니야. 여배우라는 놈이 그게 뭐가 아깝다고. 이 쪼잔한 아줌마 같으니. 녀석의 입에서 나온 건 인간의 상식선을 뛰어넘은 짐승보다 못한 논리였다. 그렇다면 나도 사람이 아닌 짐승이 돼서 상대해줘야겠지. 루카와 준비해. 네,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봐, 뭘 가져온 거야? 뭐긴 당연히 이놈을 위한 수이지. 내 지시에 따라 루카와가 싣고 온 건 내장을 전부 드러낸 당나귀의 사체였다. 당나귀의 사체는 이미 부패가 시작돼 강렬한 악취를 뿜고 있었다. 자, 너 같은 악한에게 딱인 옷이지. 그만해. 싫다고. 그럼 배 봉합하겠습니다. 당나귀의 뱃속은 이미 구더기가 들끓고 있어 착용감이 최고일 터였다. 이제 녀석들도 더는 견디기 힘들어 보이니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이봐, 천장이 보이나? 천장. 안돼. 녀석의 눈에 비친 건 케이지 천장부에 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독수리물이었다. 알다시피 녀석들은 썩은 고기를 좋아하지. 넌 당나귀 사체와 함께 녀석들에게 뜯어먹히게 될 거다. 선생님,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녀석에게서 물러나세요. 이건 고대 그리스에서 이교도 탄압을 위해 행해진 처형 방법이다. 얌전히 있어. 반으로 가른 당나귀의 뱃속에 죄인을 넣고 며칠간 방치한다. 그러면 당나귀의 사체가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에 이끌린 독수리 무리가 당나귀와 함께 죄인의 육체까지 함께 먹어치우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엔 구더기가 들끓어 눈알까지 먹혀 뼈만 남게 된다. 사냥감이 준비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하늘에서 한 마리의 독수리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안돼, 먹지 마. 그와 동시에 다른 독수리들도 그의 육체를 쪼아먹기 시작했다. 녀석의 단말마의 비명이 울리던 중 한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런가, 다행이군.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네, 카부토. 자, 아가씨, 이제 안심해도 돼. 카부토의 조직에서 한굴의 집단을 숙청하면서 의뢰인의 딸의 신변도 함께 확보했다는 연락이었다. 순식간에 뼈만 남다니. 독수리란 정말 대단하네요. 의뢰인의 딸에게 한 걸 생각하면 짐승보다 못한 저놈에게 딱 어울리는 형벌이지. 자, 이대로 독수리들이 만족할 때까지 녀석을 방치해볼까. 며칠 뒤 케이지로 다시 가보자 녀석은 뼈만 남아있었다. 어째선지 악한들의 살은 한 점 남김없이 깨끗하게 먹어치우는군. 그러게요. 자기와 같은 짐승의 피와 살이 되었으니 마지막엔 그 비루한 몸뚱이라도 어딘가에 도움이 되어 다행이지 않은가.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내 딸. 그놈들은 엄마가 복수해줬어. 아무리 복수를 했다고 해도 의뢰인의 마음에 남은 상처를 완전히 치료하는 건 불가능하겠지. 하지만 그녀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나 이준식여는 기꺼이 시면 속으로 잠길 수 있다. 그게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이니까.